채칠장 억양을 통한 효율성. 윌리엄 카우퍼의 더 태스크에서 발췌한 구절은 마을 종소리의 억양이 어떻게 기억을 자극하고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처럼 억양은 말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고 감정과 지적인 내용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 허버트 스펜서는 억양은 지성의 명제에 대한 감정의 주석이라고 말하며 억양이 우리의 의미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강조한다. 억양 인플렉션은 목소리의 고저 변화를 의미하며 같은 단어라도 억양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문장이라도 억양의 차이에 따라 불확실성, 확신, 놀라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억양은 단어 내에서의 고저 변화로 더 섬세하고 정밀한 의미를 전달하며 이는 외국어를 배울 때 마지막으로 익히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억양이 부족하면 말은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게 들린다. 억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상승 억양 라이징과 하강 억양 팔링이다. 이 두 억양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미의 세부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괜찮다라는 문장에서 상승 억양을 사용하면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하강 억양을 사용하면 확신이나 찬성을 나타낼 수 있다. 억양의 활용을 통해 우리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섬세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문장에서 억양을 달리함으로써 분노, 놀라움, 체념 등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어조의 차이는 우리가 말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억양의 연습은 주로 내면의 감정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훈련이며 다양한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그 억양을 바꾸어 봄으로써 자신만의 음성 표현을 훈련할 수 있다. 예시로 제시된 문장들을 통해 억양이 어떻게 감정의 뉘앙스를 다르게 전달하는지 연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문장을 가벼운 느낌과 진지한 느낌으로 나누어 읽어보면 억양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억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자연스러움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많은 억양은 말의 진지함을 방해하고 인위적으로 들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억양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와 연습 1. 억양, 변조, 강조 등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의 의미를 설명한다. 2. 말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3. 상승 억양과 하강 억양이 각각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4.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억양의 사용 방법을 연습한다. 제8장 전달에서의 집중력. 집중력은 정신의 눈을 위한 현미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집중력은 강도와 범위가 다양하며 강한 집중이 이루어질 때는 특정한 영역에 대한 인식이 깊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강렬하고 철저하다. 이는 마치 태양의 빛을 모은 직광 렌즈처럼 작용하여 대상을 밝히고 열을 가하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집중된 정신적 에너지는 깊고 한번 형성된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 우리는 최고의 정신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집중력의 중요성.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머리를 앞뒤로 문지르면서 가슴을 두드리기 같은 행동은 협응 능력이 부족하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두 가지 생각을 완벽하게 동시에 할 수 있는 뇌는 없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동시성은 빠른 생각의 전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강한 시작 후에 약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연설에서 집중의 중요성. 연설 중에 많은 연설자들이 다음 문장을 생각하면서 현재 말하고 있는 문장을 이어가려고 한다. 이 경우 집중력이 분산되어 연설의 효과가 약해진다. 청중은 말하는 사람의 집중력을 느끼고 연설자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청중도 이를 느끼고 집중을 잃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현재 말하는 문장에만 집중하고 다음 문장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과 표현의 연관성.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기계적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각과 감정이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많은 연설자들은 말을 외우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진지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기계적이고 공허한 소리로 들리게 된다. 이는 말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처럼 말이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진정성 있는 말은 생각과 감정이 결합되어 나올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따라서 말의 결과보다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과 생각이 중요하다. 집중력 기르기. 집중력은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는 능력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모든 다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증에 집중하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그만큼 긍정적인 면이 강화된다. 집중력은 의지력을 통해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집중하려면 우선 다른 생각들을 모두 차단하고 하나의 생각에만 몰두해야 한다. 집중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에만 몰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발표에서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 발표자가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강조 단어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단어는 제대로 강조되지 않고 약해진다. 연설 중에도 잠깐의 간격 동안 빠르게 다음 문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말하는 동안은 현재 문장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문장의 전개가 약해지고 청중의 관심도 떨어진다. 또한 집중력은 목소리의 높낮이, 템포, 강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집중을 잘하면 발표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발표 중 집중력의 훈련. 발표 중 집중력 훈련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발언을 할 때 그 발언 뒤에 담긴 의도와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또한 특정 단어와 문장에 집중하며 그 단어들이 전달할 감정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연습 문제 1. 여러 문장을 선정하여 첫 번째는 집중력 없이 말하고 두 번째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두고 말한다. 2. 발표 후 느낀 점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고 집중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한다. 3. 발표에서 집중력을 돕는 방법의 천장을 바라보며 집중하기, 시계를 돌리기 등을 알아보고 그 방법이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 발표 중 잠시 멈추는 것이 어떻게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결론. 집중력은 연설의 효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표자는 현재 말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며 그 내용에 진지한 생각과 감정을 담아야 한다. 또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강조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집중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재구장 마이너스 힘포스 1. 연설에서 힘의 중요성. 공적인 연설에서 힘은 연설자의 전달력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설이 힘이 부족하다면, 즉 메시지가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연설은 실패하게 됩니다. 메시지가 넘어가지 않거나 감동을 주지 못하면 결국 무의미하게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설에서 힘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결여한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연설에서 힘은 연설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힘원인과 외적 힘결과입니다. 내적 힘은 연설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며, 외적 힘은 그 확신이 바디랭귀지, 목소리 톤, 동작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점은 소리의 크기나 격렬한 동작이 반드시 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적인 긴장, 목적의식, 그리고 아이디어의 추진력에서 나옵니다. 3. 내적 힘의 요소들. 확신 힘있는 연설을 하려면 연설자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연설자가 메시지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긴장. 확신은 감정적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연설자가 메시지에 대해 강하게 느낄 때 그 감정은 목소리와 몸짓, 표정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긴장이 청중에게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이는 청중의 연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결단력. 확신과 감정적 긴장은 결단력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자신의 확신을 청중에게 전달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결단력이 없으면 연설은 약해지거나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추진력. 힘의 마지막 요소는 추진력입니다. 연설자는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하며, 이를 통해 연설은 활력을 얻고 청중을 몰입시킬 수 있습니다. 4. 힘은 습득할 수 있는가? 예, 힘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으려면 연설자는 자신의 주제와 메시지에 깊이 몰입해야 합니다. 만약 주제가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긴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연설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긴장시키고 감정을 고조시켜야 합니다. 이 긴장,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이 결합되어 연설이 힘을 얻고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5. 단어의 선택이 힘에 미치는 영향. 단어의 선택은 힘 있는 연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직설적인 단어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끝이라는 단어가 종결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또한 감정적 의미가 내포된 단어,
예를 들어 늙은 여우는 교활한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단어 배열 역시 중요합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은 더 강력한 전달력을 가집니다. 불필요한 수식어와 연결어는 없애고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6. 왜 힘을 사용해야 하는가? 물론 매력, 명확성, 아름다움은 중요하지만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거나 청중을 강하게 몰입시키려면 힘이 필수적입니다. 강력한 연설에서는 연설자가 자신의 확신을 불변의 진리로 주장해야 하며 그 말을 확신과 긴장감을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불타고 있다. 는 집에 불이 난 것 같다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설에서 힘이 부족하면 그 메시지가 약하게 느껴지고 청중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7. 언제 힘을 사용해야 하는가? 모든 연설에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섬세한 주제나 반성적인 주제를 다룰 때는 차분한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청중을 행동으로 이끌어야 할 때는 힘 있는 전달이 필요합니다. 연설자는 청중에게 메시지의 긴급함을 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힘을 실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힘의 확대. 무대에서 연설은 크고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연설은 종종 텍스트만으로 읽었을 때보다 실제로 발표될 때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연설자는 단지 내용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무대에서 어떻게 전달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전달력이기 때문에 청중이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합니다. 연설의 진정한 효과는 연설자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메시지가 살아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결론. 연설에서 힘은 확신, 감정적 긴장, 결단력, 추진력의 결합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연설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청중에게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있는 연설은 청중의 관심을 끌고 메시지를 잊지 않게 만듭니다.